안녕하세요. 10장 1절 동적 메모리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선 동적 메모리를 만들고 해제하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형 동적 메모리 그리고 인트형 동적 메모리를 공부한 다음에 연속하게 차형식을 만들어내는 동적 메모리와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하게 만들어 놓은 동적 메모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동적 메모리라고 하면 어떤 메모리를 의미하냐? 사실 동적이라는 단어는 정적인 단어와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이 정적이냐 동적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컴퓨터 용어로는 정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static, 곧 컴파일 타임 때 뭔가 결정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동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런타임 때, 한마디로 실행 시간에 뭔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틱은 정적은 스태틱, 그리고 동적은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영문으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컴퓨터 용어로 컴파일 타임 때 뭔가가 결정이 되면 정적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런타임 때 뭔가가 결정이 되면 동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곧 동적 메모리니까 이게 바로 실행 시간에 이 메모리를 생성하고 실행 시간에 메모리를 제거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가리켜서 동적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프로그램을 둘로 빡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와 명령어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 크게 메모리의 구분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명령어가 자리를 잡는 영역을 코드 영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자, 프로그램을 메모리 영역을 크게 네 개로 나누면 코드 영역, 그 다음 데이터가 자리를 잡는 영역은 글로벌 데이터 영역, 그 다음 스택 영역, 그리고 뭐가 있죠? 네, 힙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영역이 바로 이 힙 메모리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었는데 이 장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힙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힙 메모리에는 실행 시간에 언제 한다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한마디로 메모리를 힙이라는 곳에다가 할당을 하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할당했던 이 메모리를 제거할 수 있는 메모리, 이 메모리가 바로 힙에 할당되는 메모리들이 되겠고 이렇게 실행 시간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제거하는 메모리를 가리켜서 동적 메모리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적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핵심적인 함수, 이 두 함수입니다. 나머지 부가적인 함수고요. 사실 C 언어에서는 동적 메모리를 생성하고 해제하는 핵심적인 함수가 이 두 함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보시면 malloc은 allocation의 약자죠. 메모리 allocation. 한마디로 메모리를 할당하겠다. 보통 malloc이라고 읽는데 얼마만큼 할당하냐? 이 사이즈 t라는 건 내부적으로 정수 형식이에요. 정수 형식. 보통 unsigned int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얘는 할당하고자 하는 바이트 수를 인수로 받아서 얘가 반환하는 건 뭐냐? 바로 할당된 주소입니다. 근데 무슨 주소죠? 아직 이 주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드형 포인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모리를 할당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메모리를 제거할 수 있는 풀이라는 함수입니다. 여기는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지정하면 당연히 메모리를 제거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항상 malloc하고 풀이는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짝. 한마디로 프로그램상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malloc을 한 번 노출해 됐으면 풀이도 딱 한 번만 노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 노출해도 되고 노출하지 않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malloc을 두 번 노출했으면 풀이도 분명히 두 번을 노출해가지고 그 메모리를 딱 두 번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얘는 꼭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고 사용하는 예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malloc이라는 건 동적인 메모리, 곧 힙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할당하고자 하는 사이즈를 지정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1바이트를 할당해라 라고 했네요. 1바이트. 자, 그렇다면 지금 1바이트가 할당이 됐고요. 1바이트가 할당이 됐고 그 할당된 시작 주소가 4300A0이라는 주소라면 이 주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주소를 반환하게 되면 이 주소를 이제 보관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소를 반환하니까 어디에 저장해야 될까요? 네, 바로 포인터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바이트 방금 할당한 이 메모리를 뭘로 사용하고 싶으냐면 차형식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차형식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소리는 이 주소를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네, 차형 포인터에 넣어야지만이, 차형 애스트리크 형식으로 넣어야지만이 이 메모리를 차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차형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차형 애스트리크 형식의 CP라는 메모리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바로 이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담았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C 언어에서는 이 문장을 쓰지 않더라도 보이드형 포인터가 차형 포인트에 들어가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주소는 차형 주소로도 받아서 사용할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형식 변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이 문장은 CP라는 포인터가 동적 메모리 할당된 1바이트의 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 1바이트는 이제 메모리에는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저희는 네, 포인터가 있다면 이 포인터에 애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이 메모리의 이름이 되죠. 드디어 이 메모리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애스트리크 CP는 이 메모리의 이름이 되고 이 메모리에 얼마를 넣고 있어요? A라는 문자를 넣었죠? 드디어 이제 A라는 문자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출력하니까 A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다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자, 여기에는 메모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메모리는 오토 변수로서 스택의 자리를 잡죠. 함수가 종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메모리가 제거되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희가 이 메모리는 동적 메모리잖아요. 동적 메모리. 곧 힙에 할당되는 내가 직접 생성한 메모리이기 때문에 내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메모리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직접 제거해 줘야 됩니다. 제거할 때는 방금 할당한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프리 함수에 넘겨주면 바로 프리가 이 메모리를 제거합니다. 곧 이 문장은 뭐를 의미하냐? CP에 주소를 줌으로써 이 주소로부터의 동적 메모리인 1바이트를 제거해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rlog은 1바이트를 할당하는 함수, 그리고 프리는 1바이트를 해제하는 함수, 한마디로 메모리를 제거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가 종료하면 누가 종료할까요? 네, 당연히 프로그램이 종료하겠죠.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제가 여기다가 프리를 쓰지 않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메모리를 누가 날려버리냐? OS가 날립니다, 당연히. 이 OS는 신성한 그리고 절대적인 이 프로그램 세계의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S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모든 메모리를 날릴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프리를 빼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용자가 만든 메모리잖아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만든 메모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애플리케이션이 종료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OS에 의해서 제거되는 건 강제적으로 메모리가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동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mrlog으로 한번 호출해서 메모리 할당했으면 언젠가는 프로그램 종료 전에 프리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꼭 제거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mrlog이 한번 호출되면 프리를 한번 호출하고 다음에 mrlog이 두 번 호출되면 프리를 두 번 호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동적 메모리의 사용은 좀 어렵죠. 그냥 일반적인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어렵잖아요. 그쵸?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 동적 메모리의 장점은 뭐냐? 네, 딱 보시다시피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필요 없는 메모리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로 이미지 프로그램 같은 거, 뭐 포토샵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로드할 때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할 때마다 이미지가 이렇게 막 열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미 이미지가 보통 요즘에는 사진 한 장당 막 몇 메가 되잖아요. 그쵸? 이런 메모리들이
필요 없었다가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마다 메모리가 프로그램상에 생성이 돼야 되겠죠. 이미지를 할당하는 메모리가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100장을 미리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할 때마다 이미지를 로드할 때마다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죠. 이럴 때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이미지를 닫으면 화면을 닫으면 더 이상 이 메모리를 필요로 할까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X를 눌러서 이미지를 닫으면 이 메모리를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메모리는 공유 자원이잖아요. 내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OS 위에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모리는 공유 자원이고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실행 시간에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면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생성하고 원하는 시점에 프로그램 상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적 메모리 4바이트를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500을 저장하고 화면상에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mrlog 함수를 사용해서 4바이트를 할당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4바이트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걔의 시작 주소가 4300A02네요. 걔가 반환되면 당연히 이 메모리는 뭘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인트형 메모리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누구에 받아야 될까요? 인트형 포인터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트형 애스트리크 형식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IP에 저장을 합니다. 명시적으로 이건 인트형 주소로 쓸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형식 변환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애스트리크 IP는 그럼 누구 메모리가 될까요? 바로 4바이트 인트형 메모리가 되겠죠. 네, 애스트리크 IP가 4바이트 인트형 메모리가 되고요. 이곳에다 500을 넣었다가 출력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리드도 하고 라이트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사용한 후에는 꼭 프리를 사용해서 이 메모리를 제거해 줘야 되죠. 제거할 때는 이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지정하면 되니까 IP를 프리로 인수로 넘겨서 프리의 인수로 넘겨서 메모리를 제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 4바이트라고 지정하면 이 4바이트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플로트형도 4바이트니까요. 플로트도 있고 인트도 있고 차형 4개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4바이트는 별로 좋은 코드가 아닙니다. 내가 이 4바이트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와 같이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size of int. 이건 int 형식 메모리를 할당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size of int는 4바이트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4라고 써도 되고 size of int라고 써도 되지만 더 명확한 코드고 이해하기 좋은 코드로 size of int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다. 내가 int형 메모리를 동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형 메모리를 연속하게 5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연속하게. 아주 쉬워요. mrlog size of 차 1이죠. 곱하기 5. 그러니까 몇 바이트예요? 5바이트죠. 자, 여기서 5라고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네, 이거는 이 5바이트의 차형식을 사용할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코드상으로 읽기 쉽도록 좀 어렵지만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5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size of 차형 곱하기 5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형 메모리가 이렇게 연속하게 5개가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차형 메모리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5바이트가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걸 차형 5개의 메모리로 사용하려면 이 시작 주소를 누구에 담으면 될까요? 당연히 차형 포인터 변수에 담으면 되겠죠. 차형 포인터 변수에 담으면 이 메모리의 시작을 이렇게 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거는 포인터에서 열심히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메모리를 5개 만들어 놓고 자, 5바이트짜리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어떤 포인터에다 집어넣으면 차형 포인터에 집어넣으면 차형 포인터를 이용해서 CP 0번 두 번째 메모리는 CP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5개의 메모리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부터 50까지 넣어보고 10부터 50까지 출력한 후에 CP 한마디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알려줘서 이 메모리를 프리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하는 동적 메모리입니다. 동적 메모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가 지정한 메모리 개수만큼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를 인트형 3 곱하기 3짜리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인트형 메모리가 몇 개 필요해요? 9개 필요하죠. 9개. 그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인트형 4바이트 곱하기 9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다? size of int형을 3 곱하기 3만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nt형이 몇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9개가 연속하게 메모리가 만들어지죠. 아직까지는 int형이라는 건 메모리에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메모리 공간이 이 크기만큼 잡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넣어야지만이 이걸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배열 포인터에다 넣어야지만이 이걸 2차원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인덱스 2개를 이용해서 이 메모리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하기 위한 배열 포인터를 만들어라. 한마디로 배열 포인터를 뭐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int형 배열 포인터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2차원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배열처럼 동작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 포인터를 사용해서. 그래서 메모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어디다 넣었어요? 메모리를 이렇게 만들고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바로 배열 포인터에 집어넣었어요. 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 배열 포인터를 넣어놓으면 이 메모리는 이렇게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3 곱하기 3짜리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3 곱하기 3짜리 int형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값을 넣고 동작하고 출력하는 건 똑같고요. 마지막에 이 메모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풀이를 사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배열 포인터를 사용하면 핵심은 동적 메모리를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하려면 뭘 사용한다? 배열 포인터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사실 에멀락만 알면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자, 에멀락이 프리와 함께 핵심적인 동적 메모리 함수라면 시얼락이나 리얼락도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에멀락을 호출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건 에멀락과 프리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시얼락도 있고 리얼락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공부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얼락하고 에멀락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냐? 시얼락은 내가 원하는 개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int형 사이즈 오브 4바이트짜리 5개 사용하겠다. 그러면 4, 5, 20. 에멀락으로는 20바이트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걸 시얼락으로는 4바이트짜리 int형, 5개 이렇게 개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얼락은 메모리를 할당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모두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에멀락은 초기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할당되고 나면 쓰레기 값을 갖습니다. 자, 리얼락은 기존에 만들어진 메모리가 있다면 그 메모리에다가 다시 메모리를 재할당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 메모리를 또 제거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다시 할당한다라는 리얼락이 되겠습니다. 한번 사용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우선 저희가 에멀락을 사용해서 int형 메모리 5개를 연속하게 할당합니다. 당연히 4, 5, 20바이트네요. 20바이트를 메모리를 만들고 int형 포인트에 저장을 했으니까 int형 몇 개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5개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속하게 20바이트를 만들고 IP를 이용해서 int형 포인트 IP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5개의 int형 메모리를 접근하고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할당하고 나면 에멀락은 쓰레기 값인데 값을 10부터 50까지 넣어서 이렇게 값을 가졌던 거죠. 자, 시얼락 한번 볼까요? 이제 시얼락은 다시 여기 보시면 나는 5개를 할당할 거야. 그리고 몇 바이트? 4바이트짜리를 이런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4바이트짜리를 5개 할당한다는 소리니까 사실은 몇 바이트 할당이 되겠어요? 20바이트 할당하겠죠? 이렇게 나눠서 할당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멀락하고 똑같은데 이 시얼락은 이렇게 개수를 나눠서 저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메모리를 할당하고 나면 아무것도 초기화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C연락은 이렇게 0으로 초기화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자, 지금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C연락으로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다가 다시 몇 바이트를 할당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은 5바이트, 죄송합니다. 4바이트짜리 5번, 20바이트를 할당했는데 이제는 다시 4바이트짜리 4번, 4, 4, 16바이트를 할당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기존의 메모리 몇 개짜리를 20바이트짜리를 몇 바이트로 할당하고 싶은 거예요? 16바이트로 줄여서 할당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기존 메모리를 죄송합니다. 기존 메모리를 제거하고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M연락이나 C연락을 사용했다면 20바이트를 제거하고 다시 16바이트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거하고 할당하기가 불편하니까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 이때 리연락을 사용할 수 있어요. 리연락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 인수에 할당하고자 하는 시작 주소 그리고 재할당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크기를 지정하면 리연락은 메모리를 재할당해 줍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실 C연락하고 리연락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프리하고 M연락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연락에 혹시나 사용할 때는 주의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IP에 메모리를 재할당한 거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할당 함수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기존 메모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리연락이 실패를 해버리잖아요. 메모리 할당을. 그러면 기존 메모리가 누군가요? 지금 상태로는 C연락이 할당한 메모리 있죠? 이 메모리를 제거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내가 직접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건 이 모든 함수의 반환 타입이 뭐예요? 네, 보이드형 포인터, 주소 타입이죠? 보이드형 포인터. 그런데 이 메모리를 할당하라고 OS에 요청을 했지만 OS가 실패를 반환할 수 있거든요. 메모리가 부족하다든가 어떤 이상이 생겨서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M연락이 뭘 반환하냐? 0값인 너를 반환한다는 거. 한마디로 메모리의 실패가 됐을 때는 메모리의 할당이 실패했을 때는 널이라는 0 주소를 반환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실패했다면 메모리에 대한 오류 처리를 하는 코드를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